자,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 유치 대상을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3교시는 유치 대상이 발굴이 아니라 유치 대상 발굴을 했고, 그다음에 성공 전략을 갖다가 여러 가지 유형별로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 경로입니다. 인센티브 관광 주체자가 있겠죠. 그 기업이나 단체가 됐든 어떤 조직이 주체자가 됩니다. 거기 중간에 이제 그 데스티네이션 매니지먼트 컴퍼니라 그래가지고요. 중간 매체 여행사, 꼭 여행사라고는 표현하기는 조금 그래요. 여행사라고 표현 어떤 회사들, 에이전트도 되고요. 에이전트도 되고 이런 회사들의 중간에 이제 매개체가 돼서 인센티브 관광 방문지로 관광을 방문지를 갖다 연결시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유통의 흐름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푸시 전략과 풀 전략이 있고 개방형이 있어요. 푸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제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인센티브 관광을 취급하는 여행사한테 협력 구축이 하는 거죠. 밀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어떤 협조 요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풀 전략은 이제 광고 전략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최자가 그거를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업체에서 광고를 하는 거죠. 우리는 엄청나게 잘한다.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장점을 어필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그 제조업체도 회사 브랜드를 광고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그 판매업자들이 저절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는 그 푸시 전략은 그 상품을 무조건 밀어내. 니네 몇 개 팔아, 니네 몇 개 팔아, 니네 몇 개 팔아. 이게 이제 푸시 전략이고요. 풀 전략은 오히려 본사 측에서 광고를 많이 해서 그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손님을 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보나 관리들을 정문으로 하는 거죠. 즉 그거는 뭐냐면 목적지, 방문지, 이 목적지 방문지를 갖다가 홍보 및 관리를 해가지고 여기 오게 이 목적지 가서 인센티브 관광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거를 그 인센티브 관광 주최자를 갖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한 전략을 펼친다는 것이 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방형 유통 전략은 그걸 다 같이 사는 거지. 관광 상품을 아예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널리 홍보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예 오픈돼 있다는 소리예요. 개방형이니까 오픈식으로 해서 뭐든지 그 매체한테도 취급하는 여행사한테도 그 목적이 개최하는 주최자에게도 그 광고를 계속하면서 거기를 올 수 있도록 같이 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오픈시켜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광 유형별로입니다. 인센티브 관광은 순수 포상 관광이 있고,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직원 연수하는 게 있고, 시찰 초대, 팸 투어, 어떤 그 팀빌링에 좀 더 가깝죠. 그러한 것들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적이 영업을 활성화하는, 그래서 동기부여만 사기 진작, 그래서 흥미 위주로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워크숍 내고는 조직의 활성화, 인재를 개발하고, 여기는 핵심 역량을 판매면 판매 이런 핵심 역량을 강화시키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순수 포상은 영업에 활성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을 초청하거나 시상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이 좀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의 개념 혹은 포상의 개념을 많이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그 회의라든가 이런 거는 좀 가급적이면 삼가하고, 역시 관광이라든가 오락, 골프 등과 같이 공식 만찬 등을 갖다 중심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어필을 하는 거죠.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다. 당신의 직원들의 우수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 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크숍이나 직원 연수는 뭐냐면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 직원들한테, 우수 사원한테, 모범 사원, 포상 이런 식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대우받는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목표예요. 이거는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목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많이 여기서 사용되는 건 부부 동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까지 당신의 배우자로 인해서 당신이 이런 일들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배우자한테 우리 감사함을 표시한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시찰 초대 여행, 그 핵심 역량인데 이건 벤치마킹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식 수배, 소위 얘기해서 방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갖다가 선진국, 특히 선진 기술을 갖다가 선진 기술을 문명을 갖다가 방문하는 공식적인 방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가 이런 Q&A를 많이 합니다.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 궁금한 것 좀 아니고 그리고 결국에 뭐냐 벤치마킹이 뭡니까 배우는 거죠. 학습의 효과를 노리게 해주는 그런 것이 키워드다. 그래서 출장과 공식 수배가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진행할 때 수배가 자체가 3박 4일 여정에 공식 수배를 보통 한 3곳 이상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이거 이렇게 해서 방문하는 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체를 방문한다. IT 같은 관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테크니컬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도 방문한다. 그래서 관광성인 거를 가급적 배제가 되는 투어다라고 해서 이거를 포인트를 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냐 관광 유형별로 이 주체 기업체가 이 인센티브 관광을 목적이 정확하게 뭐냐 성격을 파헤쳐 가지고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시찰초연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포지셔닝이죠. 이건 가격 전략이 좀 더 강하죠. 가격 전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 전략에서 고급을 걸 쓸 거냐. 이거는 이제 간부금이 드는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 소수의 인원입니다. 뭐 1000명, 2000명 이런 게 아니라 대금대로 보통 명 단위, 한 20명, 30명 요 정도 단위로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전략 요거는 그래가지고 소수 인원들 VIP 간부들, VVIP 그 직원들 아주 판매고가 상당히 높은 직원들 VVIP 것들 제가 예전에도 어느 그 생명보험 회사에서 VVIP 직원들 25명을 가장 좋은 당일 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가지고 진행을 해봤던 적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냐면은 전부 다 여성분들이라고 성격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여성분들이길래 제가 제안을 했어요. 카지노를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겠다. 카지노 체험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먹거리를 가장 최고의 먹거리를 준비를 하겠다. 뭐 한우를 그래서 제가 한우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요. 먹거리와 카지노 체험을 좀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두 가지 포인트로 제가 작업해서 들어갔던 거였죠. 나름대로 만족도 있게 잘 끝났던 것 같아요. 이 카지노도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돈까지 들였죠. 아예 거기에 그 칩이라 그러죠. 칩을 구매를 1인당 몇만 원씩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들여서 아예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통상 자기 돈 갖고는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칩으로 드리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런 카지노도 한번 그 카지노 게임도 룰도 알려주면서 행사를 진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가 전략입니다. 저가 전략은 좀 이건 신규 시장을 우리가 파헤치고 들어갈 때 사용하는 거죠. 판매 촉진용으로 들어가는 걸 때. 즉 그러니까 그 기업체의 그 행사의 성격상 예산은 조금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무언가의 행사를 진행을 할 때 판매 촉진용으로 진행할 때 그렇다면은 중요한 키워드만 집어넣고 최소한 예산을 갖다 최대한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고급화가 아닌 거죠. 보상이나 포상의 개념이 아니라 그 핵심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좀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다. 또한 이제 차별화 전략이죠. 나만이 할 수 있다. 나만이 가지고 있다. 제가 저를 경험으로서 예를 든다라면 저 또한 이런 전략 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크게 적이 되지만은 K-pop 가수들이 해외 공연을 다닐 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 관광하고는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반 관광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가수들이 해외 나가면은 뭐해요? 공연을 하죠. 공연을 하면서 뭘 해요? 돈을 벌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노동이죠. 노동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관광이 아니에요. 순수 관광. 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일반 사람들이 관광 갈 때 비자가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국민이라면은 거의 다 비자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가수들이 해외 나가서 공연을 해서 돈을 벌린다라면 이거는 관광이 아니라 노동을 하러 가기 때문에 이 양반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워크 퍼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돼. 노동 허락을 해야 돼. 노동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에 노동에 대한 허락을 해줄 수 있는 워크 퍼밋.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하게 해주는. 이럴 때는 비자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그 K-pop 가수들이 해외 나가서 비자를 가지고 나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소문 없이 퍼져나갔던 거죠. 엔터테인먼트 업계. 그래서 많은 엔터테인먼트 업계들이 저희한테 와서 많이 의뢰를 해서 행사를 진행했던 적이 되게 몇 년간 수년간 그걸 저희들이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 다음부터는 비자 받는 것이 이제 서서히 다들 알기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대한민국의 그 K-팝 가수들이 점점 더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부터는 좀 더 비자가 수월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서서히 저희가 이제 시장을 좀씩은 남들한테 잠식당하긴 했지만 한 5, 6년 동안은 완전히 차별화 전략을 해가지고 광고하지도 않아도 저절로 고객이 몰려오는 완전히 차별화 전략이 상당히 잘 먹혔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시장을 이제 세분화하는 거죠. 그 시장을 어떤 시장이냐, 시장이 전시에 참가를 하는 거냐, 그 선호하는 그 항목들을 갖다 분석을 해서 시장을 갖다 나눠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디를 공격을 하겠다. 그래서 타겟을 정해놓죠. 타겟 마케팅을 벌린다라는 거죠. 타겟은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그때 많아요. 요때는 이제 산업군별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산업군별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타당하다. 이 산업군별로 뭐가 필요한지. 그럼 거기에 전문가가 되거든요. 산업군별로 하면 그 산업군에 뭐가 된다?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는 그쪽에 관련된 산업군들은 저희한테 올 수밖에 없는, 그 손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을 모든 전체의 시장을 공략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오직 한 분야만. 그래서 그 하게 되면은 그 일반적으로 쓰는 그것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의학 이쪽으로 완전히 전문으로 뛰는 성우들이 있고요. 정보통신 쪽으로 이쪽으로 완전히 뛰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가는 거죠. 아니면 농업 이쪽으로도 전문으로도 농수산으로도 많이 뛰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방문할 수 있는 농업과 관련된 어디는 또 쓰레기, 소각, 어떤 그 환경이죠. 환경으로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시장을 갖다 나눠가지고 그 산업군별로 나눠가지고 시장을 세분화시켜서 공략시키는 방법이 바로 그런 전략이다. 다각화 전략. 여기저기서 융합을 해주는 거예요. 융합. 그중에 지역 축제나 대형 이벤트를 갖다 연계시켜가는 거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서 공략하는 게 있고요. 서비스 개선 전략. 그 서비스를 어차피 제공하는 컨벤션 뷰 CVB거든요. CVB. 이 CVB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단도 같이 많이 만들어준 거예요. 관광경찰 관광안내센터 지원단들 이용하고 전문 인센티브 인력 교육을 시켜가지고 서비스만큼은 최고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걸 가지고 어필을 하는 거죠. 왜 다각화는 어떤 이벤트나 축제 같은 것들 연계해가지고 융합을 내지만은 서비스 개선 전략을 갖다 이용하는 것도 있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 CVB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CV에서도 또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걸 잘 엮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구매 전략이죠. 한 번 온 사람 또 한다. 요거는 이제 한국의 체류의 연장을 유도해요. 만약에 3박 4일로 지금 왔다. 그러면 1박을 더 할 경우, 원나이트를 갖다가 더 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 호텔비를 50% 더 할인을 해준다. 지금 현재 10만 원에 자지만 5만 원만 내면 하룻밤을 더 제공을 한다. 식사는. 그 다음에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슨 공연하는 거를 갖다가 티켓도 한 장을 준다. 예를 들자면 국악 공연 같은 거 한국적인 거겠죠. 꼭 봐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걸 같이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하룻밤을 늘리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2년 연속 올 때 재방문 시 제공을 또 하나 해주는 거죠. 재방문 시 거기 제공하는 게 뭐냐 1박을 무료로 해준다. 대신 2박 이상 할 경우 1박을 무료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준다. 안 그러면은 공항에 나가서 의전 서비스 공항에 이제 의전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의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 2번, 3번 오는 이런 재구매 전략을 갖다가 꾸미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영업 전략은 그렇죠. 중요한 건 바닥에서 깔아줘야 되는 뭐죠? 관련 제도 개선이죠. 가장 중요한 게 출입국 관리 간소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입국 관리가 되게 편합니다. 입국 절차가. 이제는 입국 절차 한국 사람들은 뭐죠? ED 카드도 작성을 안 하죠. ED 카드 작성 없습니다. 비자 웬만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무비자로도 많이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해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동으로 진행되는 자동 출입국을 다 설치를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이 꼭 영어를 안 해도 그 나라 말을 못하면 어떠지 걱정들 많이 하십니까? 의사소통이 안 될 경우에. 근데 이 자동 출입국을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많이 해소시킨다. 의사소통에 대한 장벽을 갖다 해소시키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방법을 방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서는 인센티브 관광 전문 여행사를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이 들어올 때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건 상호주의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이 중국 비자만 받는 여행사를 몇 개 선정해서 여기를 통해서만 들어와라. 그래야지 불이익이 없다. 그치? 마찬가지니까 인증 제도를 계속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전문 인력을 갖다 확보하는 양성을 갖다 그래서 마이스에 관련된 그 양성 교육이 많이 활발화 시켜줘야 된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한림대, 그 다음에 경희대죠. 한림대와 경희대가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다라면 경희대가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그러한 걸 갖다 방학 때나 혹은 이런 데 보긴 그 4주간 코스로 해서 그 마이스에 관련된 그 직원들을 갖다 지원이란다. 그 학생들을 갖다가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 무료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마이스 산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 아마 선배일 겁니다. 선배가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바람에 직접 그쪽 길로 많은 교육을 받고 직접 그 경희대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런 또한 그러한 전시회 박람회 그 국제회의에 가서 알바도 하고 이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마이스 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그런 제도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하니까 그런 걸 또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취업의 문을 좀 더 열어두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이러한 우리가 기구를 좀 살펴볼 거예요. 이 인센티브 관련 국제 기구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정보를 국제 기구에 가입을 해서 얼라이언스를 형성을 해가지고 정보를 많이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라. 이러한 기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어요. 처음에 1906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게 미국이란 나라죠. 그러면 191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됐고 진짜 본격적은 1930년, 40년 그 공황 때 세계 경제 공황 때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사이트 재단 아까 잠시 보여드렸었죠. 어저께 보여드렸나? 보여드렸어요. 사이트 재단이라든가 이건 인센티브 트래블 엑설런스 소사이어티입니다. 비즈니스 속으로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1973년도에 생겼어. 우리나라는 2010년도나 돼서 이랬던 건데.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 협회입니다. 비즈니스 트래블 어소시에이션. 이거 제가 그랬죠. 인센티브 트래블은 비즈니스 트래블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한다라는 거죠. 워싱턴 DC에 주지하고 6개월 대륙권에 여행 및 회의하는 조직이에요. 근데 이런데 이제 같이 가입을 해가지고 회원 가입이 돼가지고 전문가가 된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전문가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다음에 인센티브 마케팅 협회입니다. 인센티브 마케팅 어소시에이션. 자, 인센티브는 첫 시간에도 그랬지만은 뭐라 그랬습니다. 일종의 경영 도구다. 경영 도구로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마케팅으로서도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마케팅 협회를 갖다가 이런 그룹들도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데 이제 가입을 해서 정보를 구하긴 되는 거죠. 인센티브 연구 재단입니다. 인센티브 리서치 파운데이션.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 다 인센티브에 관련된 기관들. 우리가 이런데 회원으로서 인센티브 페더레이션 인코퍼레이션 라고 하는 이런 협회들에 의해서 협회들에 가입을 해서 많은 정보들을 구해준 것이 맞아 대상을 발굴하고 유치 성공 전략을 펼칠 수가 있다. 거기에 써 있을 때 이렇게 했죠. 만약 A란 트래블 에이전시가 인센티브 연합의 회원이다. 뭐 이사다. 직급이. 뭐 이런 식으로 그거 하나하나가 점수가 올라가고 신뢰도가 끌어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해외 사례들입니다. 홍콩은 과연 어떨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투어를 참 많이 하는 지역주고 많이 찾아가는 나라죠. 대한민국에서 볼 때도 가까운 거리, 우리나라에서 보면 가깝죠. 그다음에 항공편도 여러 가지가 있고 대중교통 중국과도 인접돼 있고 세계적인 호텔들이 무엇보다도 즉 인센티브 회의를 할 수 있는 국제 회의도 마찬가지지만 인센티브 행사를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팀빌딩 워크샵
뭘 할 수 있는 호텔들도 많이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스 최적의 개최지를 갖다 홍보를 계속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호텔 숙박에 대한 세금을 폐지했어요. 세금을 폐지했다. 이건 뭐예요? 세금을 폐지했다는 소리는 뭐야? 호텔 룸 프라이스 가격을 갖다 다운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룸 프라이스를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주류 판매에 대한 세금도 면제하니까는 주류가 가격이 다운되니까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요? 주류가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세금이 면제니까. 그럼 결국은 어떤 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열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만찬을 여는 게 부담이 덜하다. 만찬에 대한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홍콩 인센티브 거기다가 인원이 20명 이상 되면은 혜택이 주어지고, 이제 100명 이상 되면 다양한 공연들 다 무료로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700명이면 아예 맞춤형 서비스. 원하는 게 뭐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700명만 되면 원하는 게 뭐야? 다 웬만하면 다 맞춰줄게.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호텔 2박 이상만 할 경우, 즉 호텔 이상이 되고 20명이 이상이 된다라면 수없이 많은 혜택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맞춤형이다. 그래서 뭐 환영 선물을 받는다, 인센티브기도 할인을 해준다, 이런 제안들을 오더들을 갖다가 해주면서 어떻게 한다? 네, 인센티브 투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국의 노래들을 한다. 자, 하여튼 국제회의 마이스 산업에선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싱가포르죠. 우리나라 서울보다도 더 많은 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싱가포르 방문객 중에서 그래서 그런지 30% 가까이가 마이스 목적으로 입국을 한다. 관광보다는 마이스 쪽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8, 90%지만 여기는 30%가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에 대해서 시장을 완전히 공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시아존에서는 가장 최고의 마이스 산업 개최 도시로서 알려진 것이 여기고, 더군다나 그걸 할 수 있게 리조트를 갖다가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 이거 정말 유명한 호텔이죠. 아시다시피 그 옥상이라 해야 되냐, 스카이 라운지 쪽에 수영장 가장 키워드가 됐죠. 그 수영장에서 수영 한번 해보는, 이런 가서 해보겠다라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종합 리조트와 센토사 섬의 또 하나의 리조트 월드를 완공을 해가지고 그런 인센티브 투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라는 거죠. 그럼 그걸로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비즈니스 트래블러 마이스라고 했어. 여기 비즈니스 트래블, 즉 인센티브 트래블을 갖다가 더 많이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인센티브 트래블이, 이게 많은 고부가 가치를 남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 전담팀과 서비스 멤버 2개의 팀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유치 프로세스도 싱가포르 정부에서 그걸 아예 밀어줘요. 완전히 밀어준다. 그래서 답사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뭔 소리야? 호텔을 제공해준 거. 호텔을 공짜로, 프리로. 그다음에 차량까지. 그리고 그 통역 가이드까지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통역. 그러니까 답사 비용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라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이벤트를 열려주는 100명 이상의 외국 팀들 마이스 행사라는 것은 포함한 비용을 갖다 제공을 해주는 거야. 서비스, 콘텐츠 개발, 마케팅 비용을 갖다가 지원을 아예 해주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싱가포르는 더군다나 어딜 가장 많이 지원을 했냐? 중국 시장을 노리죠. 인도 시장. 제일 큰 시장 아닙니까? 인구 자체가 10억이 넘어가는 두 나라가 더 집중적인 인센티브를 지원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죠. 태국은 천혜에 뭐가 있죠? 천혜에 자연경관이 있습니다. 바다, 비치, 다음에 저물가, 따뜻하다, 모든 걸 다 갖춘 거예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명한 영화들도 참 007서부터 많은 영화들도 여기서 찍었죠. 이런 것을 갖다가 그 태국은 자연경관을 갖다가 키워드로서 홍보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골프, 그러니까 유흥이나 이런 걸 가지, 스파, 이것도 상당히 발달된 나라가 하나가 어디예요? 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태국으로 골프 투어 참 많이 나갑니다. 스파도 엄청나게 많이 가거든요. 이런 것을 주로 앞으로 내세워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200명 이상 할 때 20만 바트 금액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20만 바트면 얼마예요? 1인당 1,000만 원 돈 되나요? 20만 바트 대략 곱하기 40입니다. 그러면은 약 80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이
저물가의 나라에 엄청나게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금액까지 아예 대놓고 지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5박 이상 머무르는 데 한해서. 그러니까 4박을 할 행사가 어떻게 해서 1박 더 늘리자야. 그래도 돈이 더 남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구매 전략도 같이 펼치면서 천혜 관광 자원과 금액을 지원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태군 덤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대한민국은 일단 관광공사가 앞에서 띕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마이스 뷰로가 있어요. 마이스 뷰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띄어가지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 세계 관광 박람회에 참석을 합니다. 관광 박람회 참석해서 홍보를 많이 하죠. 홍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유치를 하는 데서 지원도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제관광 서비스과에서 이거를 지원하는데 주로 지원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필드에서는 관광공사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CVB는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컨벤션 센터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 깔려 있다는 얘기죠. 전국에 서울에는 3개가 있고 일산에 킨텍스 1개가 있다는 식으로 대전에 2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부산에도 뭐 한 2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쫙 깔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컨벤션 센터에는 뭐가 있다? CVB 컨벤션 비짓 앤 뷰로가 있다. 컨벤션 비짓 앤 뷰로가 있다. 이 CVB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서 이 부서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요. 주로 하는 일이 뭐다?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그리고 지원. 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까 관광공사와 같이 홍보를 해가면서 목적지 마케팅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 CVB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행사를 따오겠다. 그럼 거기에 지원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CVB. 근데 이 지역별로 다 있다. 아까 얘기했던 컨벤션 센터별로 전부 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이게 하나하나 다 나타난다. 근데 서울은 문화관광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울관광재단을 만들었어요. 서울관광. 그래서 얘네들이 마케팅을 띄워주는 서울에는 이제 특별히 그 컨벤션 센터라는 개념에서 떠나서 그냥 서울을 통틀어서 마케팅. 왜냐하면 서울에는 컨벤션 센터가 AT도 있고요, 동대문에 DTT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의 코엑스도 있고 3개가 있거든요. 3개의 컨벤션 센터가 있다. AT는 저기 학동역에 있죠. 양재동 쪽으로. 양재동도 AT는 여기는 주로 열리는 게 농수산물 관련된 그 어떤 뭐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컨벤션이라든가 인생 이런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한다. 코엑스는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박람회 아니고 DDT는 패션이라든가 동대문에 있는 거 얘기합니다. 그런 거 관련된 그걸 통틀어서 서울관광재단이 그걸 많이 마이스 업계 이런 프로젝트들 같이 많이 밀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제주도도 있고요, 경기도 마찬가지, 부산 그리고 강원도, 대구, 그다음에 울산이라든가 무안군에 여기 지금까지는 이런 CVB가 지원을 해서 해주는 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제가 하는 지역 컨벤션 비오로가 없는 무안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 자체 내에 이런 행사, 여행사 인센티브를 제공을 합니다. 1박 이상 할 경우 1인당 얼마씩 제공해 주겠다. 20명 이상 되면은 7,000원씩, 2박 하게 되면은 10,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야. 외국인들은 국내인들은 이렇게 해주고 외국인들은 이만큼씩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다시 다 어떻게 돼요? 응? 그 인센티브 여행을 진행하는 여행사들은 한테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익이 되고 혹은 R&D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전까지는 각 지역별로 CVB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지만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또한 지원해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금융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이 많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제도 마찬가지 그런 작전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단 그때 분기별로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때문에 항상 존재는 한다. 그러나 지원하는 그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개최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메가 이벤트도 그렇고 언론인들 초청해서 대구 방문에 해 F1 코리아 그랑프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여수 엑스포, 동계올림픽, 평창 올림픽 다 지원들 나가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들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었다는 성공했죠. 유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았고요. 출석과제로서는 1번, 2번, 3번은 빼고 요거는 이제 저번 주 진행을 했던 거였죠. 4번째, 인센티브티를 목적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을 내리죠?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진 게 대략 45% 정도를 갖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곳이었죠. 그걸 쓰시면 되고, 인센티브 유치제 1단계는 뭘까요? 뭐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뭐 제안서 들어가고 뭐가 들어갈 텐데, 그쵸? 그게 뭔지 쓰시면 되고, 관광 유형별 유치 성공 전략에서 시찰 초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제가 그랬죠. 방문한다고요. 테크니컬 비짓이 필요하다. 그게 뭐죠? 뭐하러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